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 2022년 12월 19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2.3% 하락한 31,8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점을 위협하는 그런 위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우리가 대충 예상을 했잖아요. 뭐 기다린 소식이 나오지 않는 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줄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뭐 그런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당분간도 좀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신약 성공의 모습을 꼭 기필코 꼭꼭꼭 보고 싶었는데 좀 많이 아쉬운 모습이고, 연말이면 결산을 하죠. 1년 내내 어떻게 살았고 이건 잘했고 이건 아쉬우니 내년은 이렇게 살아보자 라고 다짐을 하는데요. 오늘 LB는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올해 성적을 볼 수 있기에 이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제목에 딱 요걸로 다 정리가 됐습니다. M&A로 재무 구조를 개선했다라는 장점을 보여줬으나 신약 개발, 가장 중요했던 신약 개발 성과는 아직이다. 요걸로 딱 두 줄로 올해 성적표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올해 M&A로 재무구조 개선시켰다는 뚜렷한 성과, 확실히 이것 때문에 이젠 기사에서 관리 종목 이야기라는 건 언급이 없어요. 매년 연말만 되면 이제 뭐 관리 종목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나왔는데, 확실히 이걸로는 없앴으나 자력으로는 하지 못했다는 한계, 가장 중요한 신약 개발 성과는 여전하다라는 아쉬움이 있었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LB가 비록 본업에서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과감한 M&A로 알짜 기업을 사들인 결과 주요 계열사들이 흑자 기업으로 퀀텀 점프에 성공을 했죠. 대신 재무적인 성과로만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가장 중요한 본업인 신약 개발 성과를 내는 일이 중요하다. 확실히 상업화 단계에서 긍정적인 소식을 내어야 한다라고 이 기자도 이렇게 썼고요. 어쨌든 올해 실적이 M&A 때문에, 자력은 아닙니다. M&A 때문에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을 했어요. LB 같은 경우는 FA를 인수를 해서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는 확실한 성과를 좀 냈고, 엘테라 같은 경우도 흑전에 성공을 했고, 또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백신 유통사업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200억 원 규모의 코로나 백신 유통 사업을 수주를 했고요. 엘생 같은 경우도 LB 엘생, 사실 여기 뭐 관리 종목으로 상당히 위태했었는데 에임을 사들여가지고 확실히 그런 효과도 났고, 이렇게 개선된 실적은 주주 친화 정책으로 이어졌고요. 잘 아시다시피 주식 배당 LB, 엘생, 엘테라 이렇게 세 개 기업은 주식 배당을 합니다. 잉여금을 기반으로, 최근 보유한 잉여금을 기반으로 주식 배당을 실시를 하는데, 이거 금요일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본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넘어가면은 무상증자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주식 배당을 하려면 자본 잉여금이 이익 잉여금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자본금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요거 참고로 좀 봐주시고, 에글 같은 경우도 TI 코퍼레이션을 인수를 해서 뭐 확실히 좀 좋아졌고, 이제는 신약 개발 성과를 본격화하는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LB에 따르면 내년, 요게 참 내년이라고 저도 읽지만 막 가슴속에서 뭔가 쓰라린 게 막 올라오고 있어요. 올해일 줄 알았는데 다시 내년, 좀 많이 안타깝지만 내년을 기약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신약 개발 과제로 리보 상용화에 가장 힘을 싣고 있다. 가장 역점을 둬야 될 거고요. 특히 가남 NDA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이거는 예전부터 뭐 우리 주주들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가장 크게 역점을 뒀던 부분이 일단 가남은 맞고요. 그래서 가남에 가장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 내년 중에 NDA 신청, 그리고 실질적인 신약 개발 성과, 이거 두 개, 그리고 마지막은 글로벌 판매망까지 구축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혔으니까, 내년에는 제발 23년에는 좋은 소식을 많이 좀 들었음 하고요. 선량한 같은 경우는 가족 승인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지금 당장 기다리는 건 얘인데 뭐 이렇다고 하고요. 안타깝지만 글쎄 요게 계속 걸려요. 내년. 그리고 이민요믹 베리스모도, 이민요믹의 ITI 1000은 탑라인 발표를 바로 앞두고 있고, 베리스모는 내년부터
임상 1상에 세포 치료제로 임상 1상에 들어가게 되고, 엘센 같은 경우는 동물용 항암제, 사실 얘도 기대가 많이 돼요. 그리고 엘테라도 안구건조증, 엘사 같은 경우는 폐일증 치료제, 이렇게 있는데, 결국 엘비는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여기 HBS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얘네들 중장기 성장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것이 내년 우선 과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좋아요. 중장기 성장 기반 이미 다 갖춰놨잖아요. 많이 갖춰놨기 때문에 내년에는 요거 딱 상업화 하나만 제대로 해도 충분할 것 같고, 아니면 요거 하나만 되면은 지금 줄줄이 뭐 동물용 항암제, 뭐 안구건조증, ITI 1000, 뭐 선양 남성암, 간암 뭐 하나가 나오면 누구 알만 때려 고구마 줄기 뭐 나오는 것처럼 하나 딱 들으면 우르르 줄줄 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제발 좀 그러길 바랍니다. 이제 내년은 좀 더 우리가 즐겁게 내년을 맞이했으면 하고요. 또 재미난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뭐 이미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LB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같은 바이오 다 같이 잘 돼야 될 텐데, 옆집 헬리기 소식이에요. 김선영 대표가 물러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물론 여기 헬리기 측에서는, 사측에서는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기사글이 나왔는지 한번 생각을 하게 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데요. 첫 번째가 일단 액면 그대로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헬리기를 이끌었던 김선영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상태. 그러면서 요거는 좀 우리가 한번 보죠. 김선영 대표가 애초 공언했던과는 달리 유전자 치료제 엔젠시스의 임상 3상 결과와 관련한 발표가 지지부진하는 등 지지부진했다. 그래서 성과 부진, 성과가 없기에 책임론이 제기돼서 김선영 헬리기 대표가 물러난다라는 이런 소식인데요. 뭐 결과론적으로만 보시면 성과 부진에 따른 책임론, 요게 핵심이고요. 물론 사측에서는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 뭐 헬릭이랑 우리 LB랑 직접적으로 비교하긴 좀 그렇긴 한데, 뭐 잘 아시다시피 헬릭이는 예전부터 벌써부터 이제 뭐 불신임을 했던 터라 그렇지만, LB도 여기처럼 성과 부진에 대한 책임론이 나올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뭐 물론 헬릭이랑 다르게 우리 LB 주주들은 신약 성공을 위해서 공매 대첩도,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있었던 공매 대첩도 해줬고요. 잘 아시다시피 신한금투 검색어 1위도 여러분들이 만들어줬고, 또 주요 일간지 1면에 광고도 우리 주주들이 대신해줬고, 여지껏 전폭적인 지지를 해줬는데, 마냥 우리 주주들을 기다리라고 하면 언제까지나 사람인데 전폭적인 지지는 할 수 없겠죠. 또 같은 편이 적이 되면 더 무서울 수도 있고, 여튼 개인적으로는 그 한계치가 내년 정도일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 LB 측에서도 좀 민심에 귀를 기울였으면 하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잘 아시다시피 LB는 공매도가 정말 악랄하잖아요. 요런 헬리기 사건도 있었으니까 비슷하게 또 공매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또 통밥을 굴려서 뭐 짱구를 굴려서 뭐 진회장 사태, 종용 촉구, LB 주주들 뿔났다 막 이러면서 악성 찌라시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이미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할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도 추운데 좀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만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았는데요. 그래도 연말 여러분들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엄청 춥대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